춘내 불사춘 이랬는데 봄이 온 것 같은데 봄이 아니라 이랬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고향에 갔는데 저희 국민학교 동창이 남녀 합쳐서 40명 들어오고 지금 이제 1년 먼저 가고 33명 연락이 되는데 25명이고요. 33명 중에 25명이 그래서 저녁에 즐겁게 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꽃이 엄청나게 눈이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올해 벚꽃이 좀 꽃송이가 작다 느꼈는데 벚꽃 위에 눈이 확 쏟아져 있으니까 벚꽃이 엄청나게 커 보이서 신기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이제 봄이 온 듯 안 온 듯 이랬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갑자기 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 이제 들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하자, 200% 성장하자 했는데 무슨 뭐였지? 음, 그 올해 영업을 200% 성장하자 했는데 3개월간 1, 4분기에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4분기에 3월 달에 작년 3월과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3월, 1월 달, 3월 달에 대비 비교를 해보니까 건수로 보면 강남본부가 552건을 했다가 올해는 385건, 167건이 줄었어요. 경북본부는 454건이 줄었고요. 드림본부는 7건이 줄었고, 충청은 54건이 늘었고, 경남본부는 100건이 증가했고, 부산은 이제 작년 3월에 출발했으니까, 올해 이제 한 것이 105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산본부가 1051건을 할 때, 300건대, 150건대, 또 이렇게 한 본부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라는 게 얼마나 부지런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은 본부들은 우리가 좀, 내가 왜 줄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월급 수혜료가 어땠을까? 했더니 작년보다 성장하자고 했는데 강남본부는 작년 대비 1억 5,600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억 5천을 했는데 올해는 9,300을 3개월간 했고요. 경북본부는 8천이 줄어서 작년에 1억 3,800을 했는데 5,800을 했어요. 기림본부도 700만 원이 줄었고요. 충청본부는 500만 원이 증가했고 경남은 이제 300, 400 정도 줄었고요. 부산은 이제 9,500을 해서 했는데 절대액으로 부산이 이제 고액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액으로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대전본부와 이제 서부서본부는 신설을 했으니까 비교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신설본부를 제외한 기존 본부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부분을 보여요. 환산월초는 이제 우리 수수료와 직결되는데 환산월초도 보면 강남본부가 1억이 환산월초가 들었고 경북이 7,900이 들었고 대림본부 540이 들었고 충청본부는 이제 400만 원이 증가했고 경남이 이제 100만 원 정도 들었고 부산본부가 절대액으로도 8,700을 해서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는 건수를 많이 한 본부가 절대액도 많이 늘고 환산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작년 1, 3월에 뭐 특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올 1, 3월에는 또 특수가 없었냐? 올 1, 3월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4월 1일자 절판 이슈로 인해서 모든 손보사, 모든 신보사들이 엄청난 실력이 증가할 때 우리는 왜 줄었을까? 우리 왜 줄었을까요? 왜 나는 성장하지 못했을까? 우리 되돌아 반성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어, 성장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나로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장하자고 했는데 성장하면 좋죠. 여러분 수수료를 200% 매월 들어오던 수수료가 통장에 지출된 돈이 2배, 3배 늘어나면 좋겠죠. 그러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어떤 혁신이 있었는가? 출근, 귀사, 또 나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보면 이 강남본부는 보면 출근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귀사는 거의 없는 본부인 것 같아요. 강남본부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결국은 성과의 미흡으로, 성과 부진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도전이 있었는가?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이 늘지 않는 본부, 이런 본부는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위원장님 전 조직원들이 한번 생각을 돌아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성장하자고 했으면 판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한계를 파괴해야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돼라고 멈췄을 때 거기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한 것이 뭐가 있는가?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바꾼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다. 뛰었더니 1, 2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노력을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런 생각의 한계죠. 보통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전기를 만들자 안 된다고 할 때 계속 끊임없이 실수하면서 조금씩 바꿔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라는 것을 누리고 살듯이 컴퓨터라는 것을 누리고 살듯이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년도보다 소득을 2배, 3배 받고 싶다면 작년도에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계약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한계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계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현생 유지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건 어떻게 엔비디아가 요새 이제 세계적으로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잭슨 황이 이랬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 3월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소득이 작년보다 2배, 3배 올라가려고 그러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다. 아니면 작년도에 나보다
작년도의 나보다 더 열심히 했는가? 작년도의 나와 똑같이 하면서 소득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면 정신병자죠. 왜? 고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각이, 고객의 정보가, 고객의 지식이 점점 발전돼 가고 있는데 내가 작년과 똑같이 하면서 소득을 두 배를 얻어야 되겠다. 그건 바보, 멍청이, 천치리한 생각이죠. 작년도와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 올해 연봉은 작년의 절반밖에 안 될 겁니다. 앞담이 아니라 고객은 가만히 있어도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와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은행원들, 증권사 직원들, 많은 금융인들이 와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작년도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피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고객은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스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생각을 하자. 너는 너무 형편없어. 거울을 보면서 경쟁자보다 게을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는 경쟁자보다 게을러.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꼭 줄여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 얼굴이 얼마나 예쁠까 보다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고객보다 앞서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미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2등은 패배자다. 압도적 1등만 살아남는다. 엔비디아는 이런 생각, 잭슨왕은 이런 생각을 매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이 그렇죠. 2등은 패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제안을 했을 때에 여러 명의 설계사들이 와서 그 고객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1등에게만 계약을 하지, 계약을 하면서 50%는 여러분에게, 50%는 다른 회사에 있는 설계사에게 나눠주는 고객은 없습니다. 고객 앞에 가서 우리는 1등을 하지 않으면 사인을 받을 수가 없고 거기에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수수료를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직업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안을 해서 선택받기 위한 경쟁에서 매일매일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 제안하는 문서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제안서가 작년에 사용했던 제안서를 올해 또 쓰면서 계약되기를 바란다면 바보, 멍청이, 천치들입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제안서에서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페이지가 바뀌어야 되고 지워주고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아니라는 길을 선택하려는 내 마음이다. 편하고 싶죠? 편하고 싶습니다. 저도 편하고 싶습니다. 그 안일에서 벗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올해 연초에 시작했던 200% 성장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고객이 나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버려지는 것. 고객에게서 버려지면 고객 앞에서 2등이 되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계약 못 해줘서 미안해. 다음에 보자 이러놓고 사인은 다른 데 갔어. 몇 달 있다가 고정 분석해 보면 그 고객이 계약을 했는데 내가 제안했던 그 상품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한 겁니다. 열받죠. 가서 따지면 그게 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위로받는 2인자가 될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1인자가 돼야 돼요. 올해 1, 3월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변화에 소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겸손해야 됩니다. 숫자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숫자에 겸손해야 됩니다. 스포츠에서 내가 골을 못 넣고 졌으면 당당하게 인정하고 나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주전이 되고 다음 승부에서 이길 수 있듯이 우리도 내 숫자가
내 숫자가 마이너스였으면 내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내가 뭐라고 해야지 고객이 날 좋아할까? 엄청나게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빛, 표정, 자세,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노우밭, 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야. 나는 그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 나와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러분 생각에 맞춰주려고 하는 고객이 누가 있겠어? 우리는 고객에게 맞춰야 돼. Yes, and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내 생각과 달라. 당신의 뭔 교육을 받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내 생각과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성장할 수 없어. 가르쳐 준 것을 조금 바꿔서 했더니 잘 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와 달라. 너에게 많이 배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한번 대접해줘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업적 좀, 실적이 좀 들어가고 나면, 뭐 회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생색내고, 본부에 생색내고, 준 거 다시 뺏고 싶어요. 그런 사람, 고객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기여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는 순간 버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영어, 보험 영업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의 세계에서도 내가 좀 뭘 좀 했다고 목에 힘주는 순간 버려지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계약을 했는데 더 줄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계약 좀 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는 사람들 보면 시간 지나고 나면 유지율이 오만한 거죠. 고작 요것 해주고 생색내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해서 줬는데 받고 나서 고작 이런 생각이 눈에 보이죠. 그러면 중고 뺏고 싶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화시장에서 계약을 좀 한 분에게 리크루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리크루팅 해주시죠. 이렇게 됩니다. 저는 리크루팅 안 해요. 계약만 할 거예요. 계약으로 기여하잖아요. 이 특화시장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서로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시장에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저하고 의사협회하고 30년 인연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30년 인연을 나눠드리는 거고 교직원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와의 30년 인연을 나눠줬는데 리크루팅만 하겠다. 난 계약만 하겠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생색을 내. 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일정 관리를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일정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를 좀 조정을 예. 그래서 약속을 다음 약속을 계속 잡아서 세 달이 시작할 때 다음 달 15방 약속이 여러분 캘린더에 다 적혀져 있어야지 정상인 건. 4월달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4월 30일까지 일정이 꽉 차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객들하고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러면 전화하면 5월달 약속을 잡아 나가야 돼. 5월달, 6월달 약속을 잡아서 5월달 시작할 때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만날 고객이 일정별로,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잡혀져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고객을 만나고 돌아서 나올 때,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음에 만날 날짜를 잡고 나와야 됩니다. 5월, 6월, 7월 중에 잡고 나와서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는 오늘 이번 달에 만날 고객이 1일부터 말일자까지 꽉 짜여져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돌아서 나올 때,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영업해서는 안 돼요. 얼굴 보고 약속 못 했는데 전화하고 약속이 되겠습니까? 전화로 약속을 끊임없이 약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이번 달 만날 고객을 일정을 여러분 앞에 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즉시 전화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활동을 하고 나서 반드시 스스로 피드백을 해봐서 오늘 내가 뭘 잘했고 뭘 바꿔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우선 활동을 좀 했는가? 내가 내 자신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활동을 하진 않는가? 계약이 있을 때만 출근하고 계약이 없으면 출근을 안 해. 교육도 왜 교육하는데 안 오냐? 줌으로 교육받아요. 지난주에 토요 특강을 했습니다. 외부 강사 초빙을 한다고 수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강사를 모셔서 했는데 창피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분도 책을 여러 권을 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TV에서 출연을 해서 패널로 토의를 하고 이러신 분이고 또 서울에서 시의원도 하고 시의회 의장도 하고 이랬던 분을 모셨는데 본사 스텝 포함해서 10명 줌으로 교육받습니다. 교육 없애버리고 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본인은 계약만 하겠다. 시장만 달라. 이런 그 생각보다는 좀 리크루팅을 해서 본부의 성장, 회사의 성장을 서로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직원 시장, 의사 시장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가족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어떤 분은 또 종교 행사가 있어서 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안 돼. 사적 행사가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정신병자들. 그리고 교육 우선, 회사 행사 우선, 공사 우선의 생각을 가질 때 고객 앞에서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한 것이 성과가 아니고 교육한 대로 계약이 나왔느냐, 교육한 대로 성과 창출이 됐느냐 이게 문제고 교육을 받았다가 성과가 아니고 교육받은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서 고객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성과죠. 난 교육받았어. 교직원 시장 교육받았어. 그러는데 물어보면 대표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교육받은 내용을 고객 앞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를 내야지 그게 성과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챔피언은 왜 오래가지 못하는가? 이 책을 보니까요. 챔피언이 되면 연습량이 줄고 생활이 느슨해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현재를 즐기려 한다고 합니다.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책 고수니까 폼 잡고 훈련 안 하고 생활이 느슨해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까? 나를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 생각이 성장을 가로막는 생각입니다. 영업에서의 고성과는 왜 오래가지 못하는가? 고액 계약을 하고 나면 본인 실력이 고역량인 줄 착각을 합니다. 교육에서 배우려지 않고 교육을 평가하려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PPT 40장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틀린 단어 하나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뭐가 틀렸는데요? 그래서 그거 지적해주고 자기는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아. 다시는 교육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활동량이 줄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쪽집게 도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영업에서 고성과가 오래 못 가는. 운을 부르려고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자세. 불운을 막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만날 고객, 다음 달에 만날 고객, 6월달, 7월달에 만날 고객과 약속을 계속 잡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만날 고객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날 고객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무엇을 파악할까 이거 예측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기피 대상이 되는 이론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 탓하는 사람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 본부장 때문에 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을 피해야 돼. 사실을 부풀리는 등 실제 이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을 피하라. 우리 회사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사실을 자꾸 부풀립니다. 뭐 이번 달에 30건 할게요. 이래놓고는 불과 20%면 판정될 거, 유지율 판정될 거, 자기 자신을 말로 과시할 것이 아니라 숫자로 과시해야죠. 고객은 아니한 장사 속을 반드시 알아봅니다. 보험을 팔려고 하는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밀하게 12년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매주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객이 생각하기 쉽지만 고객이 반드시 다가올 문제, 오래 사는 리스크, 조기 사망 리스크, 건강 리스크, 고객이 찾고 있지만 못 찾고 있는 문제, 재산 증식 또는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로서의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정보와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지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12년을 공부를 하고 매주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하셨어요? 보험 설계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12년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고객보다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지식,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니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부터 고민할 게 아니라 오늘 고객을 만나서 무슨 질문을 할까? 이거 질문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질문하고 눈을 반짝반짝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리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제시할 수 없다면 회사를 통해서 경쟁자보다 더 좋은 상품과 더 좋은 지식을,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객이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금융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내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맹탕인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을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70%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좋을 거냐? 홀로다크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고객에게 해줄 얘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 요약 정리를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질문도 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져야지 고객이 여러분을 금융 전문가로 내 자산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전문가로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자산이 많고 소득이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자 3개월간 몇 명을 확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만난 사람 중에서 소득이 안정적이고 자산이 많은 사람을 몇 명 만나셨습니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돈 좀 많다고 건방져 말어. 당연히 건방지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를 키워주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있는데 왜 굳이 잘 모르는 여러분하고 또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가 당신 옆에 있는 설계사보다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끊임없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성도 더 좋고 품성도 더 좋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개 마케팅, 이제 초중고 법인에 비해, 대학 법인에 비해 의사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본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집단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보험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3대 인맥이 돼야 됩니다. 해병대 전후에, 호남 향후에, 고대 동문회 얘기면 다 통한다 그랬는데 이제 호남 얘기하다가 호남 향후에 얘기 나오면 그 즉시 그냥 형제가 돼가지고 막 다 밀어준다 이랬는데 여러분 호남 사람들 아니 몇 명 없잖아요. 해병대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4대 연보, 혈연, 지연, 학연, 사회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내 친척들한테 계약 안 해. 말이 돼? 가장 좋은 보약이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줄 거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향, 학연, 사회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좋은 고객, 자산이 많고 소득이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생각하시죠.
특이한 게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원내대표로 지냈던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원내대표 지냈던 사람도 뭐 이렇게 명함 몇 번 주고받고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 한번 했더니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그래서 몇 년생이라고 했더니 이거 형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전화하면 예, 형님 이러고 전화. 예, 형님. 근데 그런 친화력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오선 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난 4대 연구에 대해서 친화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가? 어? 돈 많고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고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선 의원을 지낸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오선 의원도 저 만나면 예 형님, 아이고 형님 뭐 이러고 응? 운동 한번 하시죠 뭐 이러고 그리고 덤벼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자산이 많고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덤벼들고 있는가? 소닥고대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종신보험 1,000만 원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계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 나의 공동성을 찾아서 고양이 같으면 나도 고기라고 그러고 학교로 같으면 초중고 대학까지 하나로 같으면 뭐 선배님 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뭔가 나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고객을 만나서 소 다 쳐다보듯이 하면서 고액 계약을 희망하는 성장을 희망하는 소득이 2배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계약을 못하는 이유 상품이 좋지 못해서가 10%고 영업을 못해서가 90%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업을 못해서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모든 신경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고객을 만나서도 이런 분을 많이 봤어요. 저하고 고객하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카톡하고 있어. 내가 동반을 갔는데 나하고 고객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FP는 옆에서 카톡하고 있어요. 응? 그 고객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게요? 저 FP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 말고 엄청나게 많은 고객이 있어서 혹은나 저 사람한테 계약해주면 안 되겠다. 워낙 고객이 많으니까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카톡해야 될 정도로 바쁜 사람한테 왜 내가 계약을 해주겠어요? 그게 표현이 뭐냐면 나는 고객이 많습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같이 하찮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런 표현이 고객 앞에서 카톡하고 핸드폰 들다보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게 무언에 나는 고객이 많아요. 나는 막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고객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면 전문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보다 더 전문가이므로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여러분을 만나면 한 수 배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전문가 영업.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러시군요. 그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수술을 해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주사를 놔야 되나,
고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사 찾아가겠습니까? 의사는 딱 진단해서 의사의 전문성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우리는 돈을 내고 오는 거죠. 우리는 고객을 만나서 질문을 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눈이 반짝반짝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고객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해서 처방을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죠. 고객에게 질문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빨리 끝내 다음에 내가 해줄 얘기가 있어.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여러분이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 제로. 기존 고객도 다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오늘은 무슨 질문을 하고 고객이 A 답변을 하면 A-를 가르쳐주고 B 답변을 하면 B-를 가르쳐줘야 되겠네. 이것이 그림을 갖고 가야죠. 시나리오를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별거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온다면 저 사람 되게 할 일 없는 사람 같네? 기피 대상이 됩니다. 고객에게 관심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본인 건강,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질문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해서 가족력을 파악하고 보정 분석을 한다고 하면 기가임 내역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3대 질환 우선 이게 아니라 가족력을 파악을 해서 이 집은 보니까 암이 많이 걸렸어. 그럼 암 위주로 들어야 되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돌아가신 분이 많아. 암보다도 그쪽이 우선이어야 되고 치매 때문에 고민했다 그러면 치매가 우선이어야 되고 그럼 그걸 질문을 해서 고객 상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절세, 증여상속, 노후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만나야지 여러분이 전문가 영업이 되는 겁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보험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질병의 원인, 유전이 60%고 환경이 40%다. 가족력 보장 중심. 증여상속 얘기하게 되면 무조건 증여상속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질문을 해봐야죠. 총 자산이 10억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증여상속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증여상속세 낼 게 없어요. 나도 증여상속세 좀 내고 싶어. 근데 낼 증여상속이 없어. 이런 사람한테 증여상속에 대비해서 뭐 어떤 분은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차 프랜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시켰다 그래요. 고객이 자산이 얼마인데 교체 프랜으로 했냐 그래요. 그건 모른다 그래요. 증여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부모로부터 받을 거에 대한 고민인지 내가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고민인지 자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고객이 자산 사항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얘기해 줘봤자 네가 나한테 제공해 줄 정보 지식이 별거 없잖아. 요거잖아요. 그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던져야 돼요. 상속세법 몇 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이 사람 좀 안 해? 컨설팅 사례. 뭐 예를 들어 서 대표님이 강의하다가 뭐 사례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의 사례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전문가가 있다. 후광 효과를 활용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내 문제를 얘기를 하면 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 왜 얘기를 안 하는 고객을 만나면 전문가들께 배움이 있는 만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이슈 없이 고객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만날 때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별거 없으시죠? 이러고 나오는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마세요.
아, 오늘 이 사람에게 신상품 뭘 하나 얘기해 줘야 돼. 금융정보 뭘 잘, 부동산 정보 뭘 알려줘. 절세 정보, 업계 동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 메시지를 주고 와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 없이 가가지고 별일 없으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 차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기피 대상이 됩니다. 고객에게 도움이 안 되는 솔루션을 세일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전 거래를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래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고민과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시적인 제한이 없을 때 금융상품, 절세, 자산 관련 고객의 불편 상황과 고민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법과 경청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가장 좋은 대화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질문.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다 그러면 최근에 이 학교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처가 됐는지 이런 걸 물어봐서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대화를 이렇게 진행하고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대화를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의사를 만났어도 마찬가지. 고객 상담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반드시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에 만날 때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얘기하면 야,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구나. 우리 마누라는 내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데 우리 남편은 듣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아주 귀담아 듣네? 가지고 확 와닿겠죠. 그래서 고객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되 소득이 안정적인 고객, 자산이 많은 고객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과 나와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뭐 사회연, 혈연, 지연, 사회연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나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법인협의회, 초중고 법인협의회 또는 교장회 이런 데를 자꾸 팔고 저하고 교장회, 저하고 법인협의회의 관계 이런 걸 막 팔아서라도 의사를 만나면 30년 전부터 의사협회와 인연이 있었던 오데셋 이런 걸 자꾸 해서 공감대를 찾아야죠. 공감대를.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영업입니다. 시장별 고객 포트폴리오를 선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장, 의사, 법인, 직장인, 자산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고객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교가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의사, 영업하고 싶다 그러면 의사와 관련된 교육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잠재 고객에게 끊임없이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나가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따뜻하게 전화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냉담한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피드백을 자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약속을 잡는 데 있어서 고객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라 난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으시기 바라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의사를 만났을 때 또 계획을 세우고 고객이 흥미를 가질 이슈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론적 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준비된 내용을 스킵해서 끝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로또 100억에 당첨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돼야 됩니다. 받으면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 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기고만장해서 오만하게 굴다가 관계를 끊는 일이 없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감사하고 갚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에 의해서 같이 일하는 인연, 이거 대단한 인연입니다. 이럴 때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호의가 세변이면 권리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이 고작 요거, 요런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맹자에 보면 천시 불여지리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만 못하다. 이게 뭐냐면 사주팔자 뭐 이런 걸 하지만 땅의 이로만 못하다. 풍수지리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리 불여이나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고객과 화합하기 위한 노력, 가족과 화합하기 위한 노력, 또 같은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한 노력,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시장에 대해서 5월 달에 의사 전문가 과정을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요 5월 달에 교육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서 대표님하고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대구시 의사회, 경북의사회, 충남의사회, 성남시 의사회 있고 성남시의 경기도의 각 시의사회와 지금 세미나가 섭외되어 있습니다. 또 7월 달에 부산시 의사회 이런 데와 섭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미나 할 컨텐츠를 5월 달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합격자, 또 RP 제출자, 약정서 제출자에 대해서 의사 6월 달에 상담 신청을 한 의사들을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학술대회나 이런 데에서 강의를 하고 상담 신청을 왔을 때에 신청서를 낸 의사를 만나서 세미나에서 있었던 내용을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하는 화법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해서 비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본인 스스로 훈련을 해주시면 어지간하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대구시 의사회에 참여할 의사들이 한 800명, 경북의사회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부산시 의사회 1200명,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사 DB는 대단히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의사 나도 영업하고 싶어요. 근데 교육을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고객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중원부원 하려고 그랬더니 본론 꺼내기도 전에 저기 환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욕을 막 해. 의사가 막 기본이 안 돼 있다. 내가 막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갔는데 5분 만에 말도 듣지도 않고 쫓아냈다. 5분 내에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영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도의교 교장회에서 총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된 대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경남교장총회, 5월 달에 부산시 교장총회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교영업 자격 필자에 대해서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배상책임보험을 하고, 단체보험 계약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거든요. 학교에서 배상책임보험과 단체보험만 계약을 하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아예 계약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 교직원에게 교직원들이 당부하는 두 가지 요거에 대한 합법을 RP를 연습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든지 계속 유지를 하든지 본사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상책임보험 계약만 하고 교직원들 계약을 못하는 FP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다른 FP에게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대상 계약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배정을 할 때 리크루팅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리크루팅에 대해서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즘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DB를 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DB 영업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대단히 낮습니다. 또 DB를 준다는 회사들이 보면 수수료율을 보니까 우리 회사보다 거의 300%가 적습니다. 300%가 같은 실적을 했을 때 적습니다. 수수료를 적게 주고 쉐어링도 또 합니다.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시장으로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고, DB 영업을 하게 되면 고객 한 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지만 우리 특화시장은 교직원들 한 학교에 몇 명을 사귀어놓고 나면 그 학교에 끊임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다녀도 고객이 계속 바뀌죠. 퇴직자가 생기고 새로 입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장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 시장에서 계약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이기적으로 리크루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시장 배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사분기 3개월 지난 성과를 한번 돌아봤는데 여러분들 좀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자산이 많은 고객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영업력을 키워주시고 정보와 지식을 새롭게 해서 작년도에 써먹었던 단어, 자료 이런 거 버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다듬는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사분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변화해서 소득이 안정적이고 자산이 많은 고객들이 저 사람하고 한번 더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본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